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후보 4명이 지난 수요일 처음으로 TV 토론회에서 격돌했는데요. 아주 민감한 질문이 OX 퀴즈 형식으로 던져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 이른바 윤심이 있냐 없냐 물어본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심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를 선호하시는지. 윤심 후보가 있다는 답이 2명, 없다는 1명, 없다고 믿는다는 답변 등 다양한 반응이죠. 후보들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엿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당대표 선거의 최대 쟁점, 다름 아닌 윤심입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혀왔던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한 것도 무관하지 않죠.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그것도 여당의 전당대회지만 정책이나 비전을 통한 경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한다는 논란도 점입 가경,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뜻을 접었을 때만 해도 이제 판세는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가 주도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자 나 전 의원을 향했던 용산 쪽의 포문이 이번엔 안철수 후보를 향했습니다. 빌미가 된 건 안 후보의 윤안 연대 발언이었습니다. 유난히 잘 되는 연대, 유난연대로 열심히 이번 총선을 치러서 이른바 윤핵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도 미움을 샀죠.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그랬더니 윤 대통령의 직접 경고가 나왔습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사흘 뒤 이진복 수석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해서 그에 대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거지 그걸 대통령이 이 얘기까지는 해도 되고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도 맡았던 심평 변호사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상태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당대표 선거가 윤심을 둘러싼 다툼으로 귀결되면서 당심의 저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고위원 여론조사 컷오프에서 박성중, 이만희, 이용 등 신윤계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했죠. 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를 받는 즉 반윤이라고 할 수 있는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등 3명은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이었을까요?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 친윤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뜻밖의 발언을 합니다. 현재 여권에선 금기에 가까운 말이죠. 대통령 탄핵을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꺼낸 겁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지난 시점에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게 당내에 분란이 생긴다. 안철수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언을 하면서 당을 분열의 늪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고 아무리 본인의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만 해도 당무와 거리를 두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 정의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세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요즘 들어선 말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 원 당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보다 10배 더 내고 있다.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냐고 했는데요. 저도 대표할 때 당비 한 200 넘게 냈을걸요? 예. 제 말은 안 듣던데. 당비 200 가까이 내던 당대표는 맨날 뭐 뒤에서 총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비 300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거는 뭐 하여튼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장난하자는 건가.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윤계 의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아예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명예당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권 세력의 정당, 집권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미국과 프랑스까지 거론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7조를 보면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 명예직 이외에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당원상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할 순 없으니까 명예대표로 모시면 어떻겠냐는 거죠. 이처럼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려다 보니 평소 적대감을 드러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끌어들입니다. 친윤계로 통하는 박수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후회했던 소위 당정 분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동안에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 분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정 분리도 재검토해봐야 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아니면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노 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후회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자연인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력은 이제 권력의 그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왕적 권력의 부작용은 해소됐다. 오히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고 입법부의 구성원인 여당의 견제를 인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수평적으로 소통하자던 노 전 대통령의 이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10%대에 허덕이자 당시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청와대와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두고 관계 단절식의 당정 분리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을 뿐 당정 분리론 자체를 걷어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단절론을 주장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금 역설적 표현으로 당정 분리, 그런 당정 분리라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지 그걸 수정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라서 정말 책임 잘 지자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미국은 우리식의 당 대표라는 개념이 없고 공천 과정도 철저히 상향식입니다.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 국민 경선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적 실정과 굉장히 다른 거죠. 한국은 대통령이 말대로 입김을 불어넣어서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갖가지 파열음 속에 진통을 겪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금까지 판세는 김기현, 안철수 2파전이죠. 용산이 밀어주는 걸로 세상이 다 아는 김기현 후보가 생각보다 고전하는 양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안철수 후보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정치에 발을 들인 뒤 여러 차례 창당과 탈당을 거듭했죠.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완주하는 거냐, 결국 전방위 압박에 포기하지 않겠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막판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하며 첫 손에 꼽히는 개국 공신인데 지금은 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걸까요? 2000년대 중반 청년들의 멘토로 떠오른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에서도 최우선 영입 대상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컴퓨터 백신 개발자, 또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주목받았죠. 정치에 정식 입문하기 전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순위로 각광받았는데요. 50%나 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5%에 불과했던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선뜻 양보하면서 주가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의 상징으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2012년 대선에 출마했죠. 하지만 투표 한 달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한 뒤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정분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후 정치인 안철수는 변신을 거듭합니다.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민주당과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합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에서 고전하자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이듬해 탈당해 2016년 국민의당을 만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총선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3당 체제의 한 축을 이뤘습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대선에서 3위에 그칩니다. 이후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가 국민의당을 재창당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장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패배했고 이어 작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단일화는 없다며 완주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새 정치의 기대감 속에 진보 쪽 정당의 대표로 시작한 정치 이력. 어느새 그는 보수 여당의 대표 후보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두고 바꿔왔어요. 늘 단일화해왔어요. 그러면서 새정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래도 보수 정치인으로서 시작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의 공동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나 싶었는데요. 기대는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장관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안 위원장이 한때 잠적까지 했던 겁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반면 당시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참모들이 인수위원장의 항의 표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였지만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선으로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이른바 당정 일체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쪽과 진보에서 보수까지 옷을 갈아입어온 쪽의 대결 구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복잡한 국면인데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 킹메이커로 통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좀 더 들어봤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강조된 게 뭐예요? 공정과 정의가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당의 이 소위 전당대회 행사라는 것이 그 기준에 맞게 돼야지. 그 공정이 파괴될 것 같으면 결과서 후유증이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봐. 따라서 1년 뒤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승리로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벌써 1년은 거의 다 까먹었는데 앞으로 1년 동안에 참 국민에게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업적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업적이 안 나와가지고서 총선을 승리로 끌고 갔다는 그런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재작년 이준석 돌풍은 당의 변화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었다며